네, 안녕하세요. 심새벽입니다. 비오는 화요일 저녁에 오늘도 방송 한 편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알트코인들 차트를 한번 보면서 그 현재 알트 시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대부분 차트에 유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희망회로가 될 수도 있네요. 희망회로 편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이런 차트들이 대부분 지금 예전에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작은 시장은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 컴퓨터들 이제 사람이 기반으로 하는 형태로 시장을 조작했다라고 하면 지금 암호자산 시장은 뭐 초기 시장이니까 조작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조작을 AI가 한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AI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개선을 해 나가요. 이제 그 말은 어떤 식으로 가령 설계를 짜놨다가 가령 개인들을 이제 최저값을 얼마를 털어내라라는 사실 그런 비율 값이 있다라고 하면 전체 만약 시장에 풀려 있는 XRP 그 개수가 100개라고 할게요. 그러면 전체 100개 중에 요번 그 전체 장에서 우리가 전체 마켓 전 세계 글로벌에서 90개까지는 우리 손에 들어와야 그 다음부터 차트의 방향이 위로 움직이게끔 만약에 최종 값을 설정을 해놓으면 사실 그때까지 AI가 계속해서 개인들을 어떻게든 털어가지고 최종 수량 90개를 확보를 하면 그때 올라가는, 굉장히 단순하게 제가 알고리즘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조건값들이 여러 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결국에 컴퓨터가 학습을 할 때 인간의 심리상 힘들게 해가지고 떨궈낸다고 하면 제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실 코인들의 어느 정도의 몇 가지 패턴 안에서 큰 흐름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이제 차트를 통해 가지고 뭐 비트코인 차트 특정 어떤 시점이 어떤 코인의 지금 현재와 비슷하다 이런 것들이 그냥 끼워 맞추는 거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끼워 맞춘다기보다는 그 패턴들이 실제로 그냥 AI가 패턴대로 학습한 게 거기에 그때 당시 적용이 된 거고 지금 적용되는데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사실상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나중에 기회가 닿는다고 하면 주변에 이제 프로그래머를 섭외를 해서 AI를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고 프로그래밍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외계어가 아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한번 설명해 드리는 방송편을 아마 좀 준비가 꽤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방송편을 한번 준비를 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그런 이제 차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제가 챙겨 보고 있는 XRP 관련된 그런 이제 유튜브 채널 한번 소개를 이제 드리고 그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같은 경우는 XRP 차트인데요. 라고 하면 XRP 차트랑 거의 비슷하죠. 이게 XRP 차트 모양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 차트가 어떤 거냐면 디지바이트 차트인데, 제가 이제 오늘 급하게 차트를 몇 가지 이제 이렇게 그 채널하고 그 다음에 지지선들 이제 대부분 머무는 가격대 이런 것들 설정을 좀 해놨는데, 보면 XRP 모양이랑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고 뚫고 나와서 또 삼각 수렴해서 다음 채널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채널 또 하단까지 거의 내려오는 이 모양새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XRP 차트를 보여드리면 지금 XRP 차트는 이렇거든요. 그래서 모양새가 디지바이트랑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보시면 XRP도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에 와 있고, 그리고 XRP도 한번 하고 한번 거의 비슷하죠. 큰 차이가 사실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제 아주 미세한 차이들은 있지만 대부분의 큰 흐름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힘드는 게 이렇게 쭉 하향 트렌드로 내려오죠. 여기 또 빠지고 또 올라오는 것 같아서 희망 회로를 돌려주고 희망을 주다가 또 빠져요. 흘러내려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진짜 가나보다 하고 대부분 이 하향 트렌드 라인을 뚫고 올라올 때 엄청 기대를 하죠. 이때 엄청 기대를 할 거예요. 우리 리플도 그랬었고 이렇게 기대하다가 또 쭉 빠져요. 이게 저는 리플 요번에 150원 갔던 자리처럼 이제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때 쭉 빠졌죠. 실제 이때가 그때일 거예요. 4월, 네, 이때 비슷할 거예요. 타이밍 그때인데 증시 이제 급락하면서 그 타이밍인데 이 당시에 이렇게 빠지고서 그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XRP를 친다고 하면 거의 지금 이쯤이니까 지금 거의 이 정도까지 올라온 거예요. 거의 700원, 한 700 몇십 원 가격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도 이 소형 알트코인들이 먼저 이렇게 보통 알트장이 시작하기 전이나 비트코인이나 대부분 순환제 장세가 도는데, 그때 대부분 먼저 이런 소형 알트코인들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들이 가는데,
그 패턴은 당연히 개인들 이거는 움직이기가 쉽고 대형은 사실 무겁잖아요. 근데 실제로 세력들이 원하는 진짜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물론 이 디지바이트나 뭐 체인링크 이런 것도 좋은 거지만 사실상 XRP나 이더리움 같은 이제 메인 코인들을 더 그들은 이제 끌고 가는 메인 핵심이라고 볼 텐데, 결국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먼저 올려줘야, 올리기 쉬운 것들을 올려줘야 개인들이 여기 따라 붙으면 이때 했다가 여기 좀 흐지부지해서 빼요. 그럼 이때 또 손절하고, 그럼 이제 손절한 사람들이 이때 XRP가 다시 만약에 엄청 700원 올라가면 그때 사겠죠. 당연히 이때 빠질 테니까 빠지고 다시 또 그거 타겠죠. 그러면 그때 XRP 또 손절을 또 빠지겠죠. 똑같이 디지바이트처럼 만약에 빠져요. 그러면 그때 또 XRP 손절하고 이게 다시 가면 또 타고, 이거 반복을 하면서 계좌가 상승장 때 깡통이 되는 건데, 그것들을 대부분 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순환매 장세를 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사실 안 하고 한 종목을 계속 올린다고 하면 100%다 누구나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상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들한테 그 실제로 돈 벌 수 있는 환상이라고 심어주지만 어렵게 하는 건데, 또 다른 이제 체인링크 차트도 거의 사실 보면은 모양새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게 XRP 차트랑도 지금 뭐 XRP는 디지바이트랑 조금 더 유사할 수는 있지만 거의 비슷해요. 이것도 하향 트렌드 라인 뚫고 올라와서 다음 채널로 가가지고 지금 다음 채널에서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 XRP도 지금 이렇게 있고 다음 채널로 지금 와 있잖아요. 이게 다음 채널로 와 있는 거거든요. 이 다음 채널로 와 있는 건데 결국에 여기까지 왔죠. 디지바이트 같은 경우 끝까지 안 가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고, XRP는 여기까지 와 있는 거고. XRP를 이렇게 채널 하단 끝까지 극한으로 어떻게 보면 몰아붙이고 더 가격을 안 올리고, 그 다음 요번 심지어 알트장에도 제일 늦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저는 그렇게 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XRP 그 세력들의 의도, 숨은 의도가 더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진짜 이게 스캠이고 안 좋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게 채널 빠지면 그거는 코인 그 XRP 투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실제 많은 수많은 정보들이나 제가 이따 소개시켜 드릴 채널이나 그런 걸 보면 정말 수많은 정보들이 XRP가 굉장히 좋은 가치를 가졌다고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데 가격은 제일 안 올라가고 제일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그렇다고 하면 뭔가 있다라고 당연히 의심을 전 해봐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가장 비중 높게 투자 계속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나중에 사실 XRP가 정말 채널 다시 중반 상반까지 올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시기가 오면, 그때는 지금 제 영상들이나 XRP를 지지했던 수많은 유튜버들이나 분들 중에 레전드 영상처럼 남겠죠. 그때 저 유튜버 보고서 투자했어야 되는데,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뭐 라이브 방송이나 방송하면 오면, 그러면 그 어슴새벽님은 도대체 얼마에 샀었냐부터 시작해서 뭐 얼마를 벌었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겠죠.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정말 그런 질문들은 이제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정말 의미 없는 질문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사실 어떻게 미래가 그려질지 대략 보여요. 이제 제가 뭐 선구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인간의 심리는 다 비슷하고,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코인 시장이나 4차 산업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 그 안에서 굉장히 좋은 가치를 갖고 있는 코인인데 가격이 형편없다고 해서 팔면 분명히 날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다시 얘기 드리면, 투자 안 하시고 계신 분 절대 XRP 투자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이제 기다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디지바이트처럼 이제 뚫고 올라와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지금 XRP가 뭐 한 요쯤 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푹 꺼졌다가 요쯤 와 있잖아요. 그러면 한 요쯤 와 있는 것 같아요, XRP는. 그럼 지금 이런 상승폭을 결국에 갔다가 또 하다가 또 가고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갔다가 이만큼 뚫고 갔는데 지금 여기서 다시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간다. 갈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디지바이트라는 만드는 이 코인을 만드는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뭐 개발진의 문제나 아니면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 뭐 세력의 어떤 이슈가 생기거나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라는 건 이게 이렇게 됐다 해서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회사가 잘하고 회사의 가치가 이 코인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괜찮게 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뚫고 온 게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가는 거고, 만약에 이 회사의 가치가 뒤에 우리가 알지 못한 악재가 있고 숨은 큰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는 세력들이 여기서 이렇게 딱 올리는 거는 털어먹으려고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물량을 자기들만 알고 있는 악재를 대중한테 숨기고 여기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여기서 다 팔고 그 다음에 차트가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럴 수 있어요. 주식시장이 정말 많잖아요. 이제 제가 그래서 계속 이야기가 차트만 보고 모든 거 판단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세력이 대중한테 넘기려고 쇼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정말 차트를 더 잘 보시는 분은 거래량이나 여러 개 캔들을 보고 물량을 떠넘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 볼 수 있는데, 대략 거래량 보고 볼 수 있죠. 근데 거래량이 지금 이 정도 터졌다고 해서 물량을 떠넘기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는데, 그냥 여러 가지 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XRP가 이렇게 되고 볼륨이 터지고 있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바닥을 정말 끼고 가격이 형편없는데 볼륨은 계속 늘어요. 볼륨이 뭐 2017년 볼륨보다 이제 여기 볼륨 보세요. 이만큼인데, 그러면 가격이 하방인데 계속해서 물량을 떠넘기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 거고, 모든 물량을 넘길 때는 당연히 올려가지고 여기서 털어먹어야 그들도 먹을 게 남고 털기도 쉽죠. 주식시장에서도 보통 대부분 있는 경우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 견해를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체인링크도 지금 보면 이렇게 지지선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지금 또 올라가 있고, 요번에 체인링크도 뭐 지금 스위프트랑 뭔가 하고 굉장히, 전 체인링크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뭐 유망하다는 정도만은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확실히 기술이나 어떤 분야에서 어떤 정치나 이런 관련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제가 공부가 안 된 건 제가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고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 공부를 아직 못 해가지고 제가 투자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앞으로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볼 생각 갖고는 있고요. 그래서 요게 뭐 이렇게 맞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다음 채널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체인링크가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나 이 코인 시장 자체를 이끌어나갈 뭔가 포텐셜,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트 모양을 그리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점을 계속 높이고 채널을 계속 높여가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스캠이다 아니다 이거를 차트만 보고 알기도 어렵고, 그 회사가 뭘 하고 있는지, 근데 주식시장이 아니니까 재무제표 공개가 안 되니까 사실 코인 시장이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게 맞아요. 재무제표가 공개가 되면 사실 영업이익이나 여러 가지 영업 흐름 활동들을 보면 회계사가 사실 감사도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신력 있는 그런 자료를 통해서 이 회사가 스캠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사실 코인 회사는 이게 세력이 털어먹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공신력 있는 재무제표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상장된 그게 아니잖아요. 상장된 회사의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코인 회사도 이렇게 코인을 어떻게 보면 거래소에 상장을 했을 때 그 회사 개발사의 뭔가 재무제표를 공개하는 이런 법률들이 나중에 나올 수 있겠죠. 근데 현재는 아니기 때문에 이 코인 시장의 리스크가 높은 건 맞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옥석 가리기가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 힘들기 때문에 옥석을 잘 가렸을 때 수익률이 주식시장보다 월등히 높은 거죠. 왜냐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웨이브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이게 지금 뭐 시작 자체가 여기로 나와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큰 삼각수렴하고 뚫고 올라와서 다음 채널로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다음 채널 여기 지지선인데 뚫고 내려와서 다시 내려와서 한 번 더 뚫고 또 내려와요. 이때 한번 푹 뺐다가 지금 여기 와 있죠. 그러니까 웨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리플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지금 여기 빠지고 여기 와 있는 거 지금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저는 웨이브 사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저 웨이브 사라고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 잘 몰라요. 그냥 차트만 보고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전 디지바이트처럼 이때 빠지고 여기 와 있으면 이렇게 올라오는, 결국에 이렇게 이 웨이브 자체가 회사에 기본적인 문제가 없고 코인이 개발이 잘 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그게 만약에 아니어도 세력이 털어먹으려고 올릴 수도 있고요. 어찌 됐던 간에 세력이 매집을 해놨건, 1번 세력이 매집을 했다, 그 다음에 2번 이 회사가 문제가 없다, 이제 뭐 no problem이다 할 때 해갖고 올라오겠죠. 이렇게 결국에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향 트렌드 뚫고 올라오고 한 번 또 누르다가 한 번 또 푹 빼고,
다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이콘은 저도 좋게 보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제가 계속 확신이 들지만 이제 5 시대나 앞으로 4차 산업 시대로 갈수록 요새 하는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이 정말 금융 세력들의 테스트베드를 삼는 그런 나라로 더 낙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콘의 미래가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전 아이콘 비중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역시도 아이콘 코인 추천 절대 아니니까 아이콘에 대해서 공부가 절대 안 되신 분은 절대 투자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투자 추천은 전 절대 안 하니까 본인이 이제 그렇게 판단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이콘도 하향 트렌드 뚫고 올라오다가 또 여기 다음 트렌드 계속 타고 내려가죠. 지치게 만들다 뚫고, 지난번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초에 엄청난 상승을 했죠. 이때 엄청나게 상승하고 또 엄청나게 급락하고 지금 또 올라오고. 그래서 모양들이 대부분 이때 이제 언제죠? 이때 3월 때 이제 대충 비슷한 시기인데 해가지고 다 비슷한 모양새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콘도 다시 또 올라가겠죠. 뭐 아이콘이 개발을 뭐 잘 하고 있고, 전 이제 잘 하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잘 하고 있고 특별히 자금적인 문제 없고, 뭐 금융 세력들이 어느 정도 낙점했다고 하면, 금융 세력이 그린 세상 안에 역할이 분명히 있는 코인이라고 하면 그 말은 실사용이 될 수 있는 포텐셜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모양새가 비슷해요. 그래서 XRP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이게 그때 이야기 드린 대로 반감기 이후에 정말 250일 이후에 갈지, 250일 이후에 간다라고 하면 거의 내년 지금 1월 정도 되는 건데, 이때 만약에 가든지, 아니면 정말 늦게 해서 이때 가든지, 아니면 그 전에 가든지 움직이든지, 그거는 뭐 모르겠지만, 저는 XRP가 쉽게 올려주지 않고 여태까지도 애를 정말 먹였고 애를 먹일 것 같다라는 그 마음가짐을 먹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대를 안 하고 있으면 더 속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XRP나 리플사의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고, 그리고 더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사실 확신을 찾으시는 거지, 누굴 통해서 확신을 찾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확신을 찾으실 수 있을 만한 유튜버들은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보시고 판단하시고요. 저는 해외 뉴스나 그리고 해외 유튜버들이 이제 XRP 관련된 기사 같은 거 소개하는 것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사실상 시간을 할애하고 노력하는 것만큼 확신을 얻는 거기 때문에 투자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남을 통해서만 확신을 쉽게 얻으려고 하면 쉽게 얻는 건 쉽게 나가요. 그래서 투자도 쉽게 그 어떻게 보면 꽁돈처럼 운 좋게 번 돈은 금방 잃어버려요. 근데 정말 이렇게 뭔가 가치를 바라보고 길게 오랫동안 매집을 해가면서 했는데 그게 돈이 되면, 그 다음에는 진짜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알아서 다음에는 어떻게 분할로 사고, 어떻게 가격이 빠져도 힘들지 않고 마이너스 50이 돼도 계속해서 나 현금을 분할로 계속 추가로 사서 마이너스 20 정도로 낮춰놓고, 그 다음에 발목 정도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돈을 벌고, 이거에 대한 한번 그 어떻게 보면 그 메커니즘을, 스스로 투자의 메커니즘을, 투자의 스스로의 기술을 한번 익히고 나시면 누가 안 알려줘도 다음에 또 그 하락장이 오고 해도 그냥 알아서 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운 좋게 여기서 단타했거나 아니면 운 좋게 친구 추천으로 여기서 샀는데 돈 번 사람들은 나중에 이거 번 돈 다 날릴 수 있어요. 이런 데서 또 간다고 여기다 다 넣어요. 거기다가 여기까지 오는 거죠. 다 날리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그냥 쉽게 얻는 것은 절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얻는 건 절대 없고 빨리 돈 버는 것도 없다. 빨리 가는 길이 절대 올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운 좋게 한번 가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요, 대부분. 그래서 뭔가 하여튼 문제를 일으키면 대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얻으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저도 인생을 이제 살면서 쉽게 얻으면 그만큼 쉽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얻고 더 그게 간절한 걸 알아야 그게 진짜 내 것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투자 마인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맨날 했던 소리 또 하고 맨날 쓸데없는 소리 또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철학적인 같은 이야기를 계속 드린 이유가 사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차트 이야기를 이렇게 가끔 이제 드리곤 하는데, 이런 이야기도 가끔 드려야 또 희망의 해로도 돌아가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버티는 힘도 되고,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차트 관련된 이야기 좀 제가 짧게 드렸고요. 그리고 뉴스를 많이 봐요. 외국 유튜버들도 보고 외신 이제 기사도 많이 보고 그다음에 뭐 정치 그다음에 철학 여러 가지 요새 많이 보는데 요새는 또 고대사 관련된 것도 막 찾아보고 해요. 그래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풀마니아님 이제 또 방송을 가끔 이제 챙겨보고 제가 다른 이제 아이디를 통해서는 예전부터 구독을 해놨었는데 어슴 새벽 아이들은 이제 오늘 구독을 하게 됐어요. 이제 오늘 방송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서 여기 방송 보면 저는 이런 방송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이런 좋은 자료가 있어갖고 제가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이런 이제 번역 자막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별 의미 없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 리플사의 어떤 느낌을 받냐면 저는 이제 저도 이제 회사 IT 쪽에서 회사 관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스티브 잡스나 뭐 제프 베조스나 여러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나 뭐 여러 가지들을 많이 이제 보는 편인데 굉장히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정체성이나 그리고 회사 구성원들의 그들의 제품을 소개할 때 그 눈빛이나 말에 어떻게 보면 거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확신에 찬 뭔가 그런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기술적으로나 이런 것들도 실제로 많이 쓰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 리플사 이런 방송들을 보면 저는 굉장히 더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중국계 코인들 중에는 정말 이런 거 딱 보면 얘네 그냥 빈 껍데기구나 하는 코인들 사실 저는 그런 것들 보면 그냥 촉으로 느낌이 오더라고요. 얘네 스캠인 것 같다. 뭐 제가 어떤 코인인지 언급은 안 하겠지만 특히 중국 쪽 코인 중에 좀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 보면 실제로 그런 것들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다 보시면 개발자들이 어떻게 보면 개발자들이잖아요. 개발자들이 그들의 제품에 대해서 확신 갖고 있는 그런 인터뷰들을 보시면 실제로 이들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보시면 철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이 핵심인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리플사가 정말 리플사 뭘 하는지 제 댓글에도 보면 잘 아시는 분은 거의 5% 정도고 나머지는 대부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투자하는 거에 아무리 여러분이 IT 쪽에 문외한이고 IT 쪽에 관심이 없고 업황과 전혀 관련 없는 가령 뭐 식당을 하신 자영업자 분이라고 해도 자기가 투자하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려고 투자하시는 거면 전혀 모르는 분야라도 알게끔 자기 몸이 정말 아파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약을 먹고 건강하게 운동하는 것처럼 자기가 조금이라도 가정이 나아지려고 투자를 하고 노력하는 거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95%의 투자자는 리플사가 뭘 하려고 하는지, 뭐 어떤 이제 스위프트 어떤 걸 바꾸려고 하는지, 외환 시장에 정말 시장 사이즈가 얼만데 그걸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거의 모르고 그냥 투자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노력은 안 하고 돈을 벌려고 나는 그냥 투자를 한다. 근데 내가 노력하는 거는 나는 어슴새벽 채널 보고 H채널 본다. 내 노력은 그거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 노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저희 뭐 어슴새벽이나 H채널님이나 이런 방송을 보는 거 사람의 비중도 대중 중에 굉장히 적죠. 그래서 노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그 안에서 그 100명 중에 사실 95명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안 하고 5명은 공부를 해요. 그러면 방송 보는 사람들 중에 또 5%만이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합리화 선 자체를 굉장히 너무 낮게 잡지 마시고 정말 진짜 노력을 해서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이게 재미없어요. 뭐 브래딩 알렌 하우스가 인터뷰하는데 리플사 비전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걸 몰라도 알 수 있게끔 본인이 스스로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노력한 대가가 뭐 정말 10배가 되고 100배가 돼서 나한테 돌아오지 그냥 노력 안 하고 유튜브 뭐 하루에 한 30분 1시간 누구 하는 거 암호화폐 유튜버 봤다고 해서 내가 그만큼 10배의 수익을 누릴 자격이 있냐라고 하면 냉정하게 저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게 뭐 여러분들한테 좀 욕을 먹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쓴소리지만 진짜 남들은
연이율을 뭐 5% 받기도 힘든 세상인데 정말 운 좋게나 막 10배, 2배 아니면 뭐 막 심지어 30배 이렇게 가는 시장에 들어와서 그 수익을 난 먹겠다고 하는 게 내가 연이율 5% 먹는 사람의 그 사람도 은행에서 연이율 5% 먹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내가 고작 유튜버 한 1시간 하루에 봤다라고 해서 그거를 받을 자격이 있냐라고 하면 저는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을 보시고 내가 기술이나 내가 재미없는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해서 배우려고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만약 노력 안 했다고 하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상도이로 당연하잖아요. 노력 안 하면 돈 벌면 안 되고 노력 안 하면 이득 취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쓴소리긴 하지만 좀 이런 뭐 기술적인 것들 리플사 뭘 하려고 하는지 인터뷰를 통해서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서 기술을 하는지 그 다음에 리플사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뭐 리플사 리크루팅 하는데 요새 들어가면 저도 가끔 보는데 정말 활발하게 뽑아요. 뭐 마케팅 담당자 계속 뽑고 있고 엔지니어도 계속 뽑는데 지금 웬만한 IT 기업들이나 웬만한 진짜 아마존 같은 데나 잘 나가는 회사 아니고서 구인을 안 하거든요. 지금 한국 IT 쪽은 더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외국 중에도 미국 같은 경우나 지금 잘 나가는 데나 구인을 하는데 XRP 리플사 같은 경우는 계속 구인을 해요. 근데 그만큼 구인을 할 수 있는 돈 자금력도 충분하고 뭔가 할 게 있기 때문에 구인한다는 소리인데 이런 것들 통해서 저는 뭐 제가 사람을 뽑아보기도 하는 사람이니까 요새 상황 같은 데서 구인을 뽑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저는 피부로 체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리플사가 지금 사람을 뽑네 뭔가 이런 것들의 단초를 하나하나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하지 않으면 그만큼 확신이 생기기 쉽지 않다는 게 그냥 단순히 제 방송 본다고 해서 확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런 노력은 누구나 다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그냥 운을 바라고 나는 남들보다 그냥 운 좋게 돈 벌어보겠다 하는 게 제 채널에도 95%라고 전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5% 소수 공부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비율이 많아질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이런 오늘 채널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잘 챙겨보고 있는 이제 에버그린님 채널 같은 경우 보면 이 지금 뭐 12만 뷰나 나왔는데 이 영상이 정말 대중들이 보기에 정말 좋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기술적으로도 뭐 전혀 어렵지 않은 얘기들과 여러 대기업들의 관계, 그 다음에 정치인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흐름을 굉장히 잘 잡아갖고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 안 보셨으면 좀 보고요. 그리고 또 기술 관련된 거나 뭐 인터뷰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은 또 리플마니아님 뭐 이런 것들 자막 달려있는 거 손수 자막 다 해주신 거 이런 거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보시고 스스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야 이 시장에서 이 XRP가 이렇게 올라오고 또 요동을 치고 뭐 할 때 사람들이 이때 전 가격이 막 올라가고 하면 분명히 가격은 때가 되면 올라가요. 이제 올라가는데 그때 되면 또 수많은 퍼드와 막 엄청난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열광을 하면 와 이제 더 간다 막 해요. 그러다 또 푹 빠지면 또 멘붕 올 거 아니에요. 멘붕 오고 그러면 XRP 가짜래더라 또 막 소문 나오고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 투자를 하는데 본인 스스로의 주체적인 마인드가 없이 투자를 하면 계속해서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얼마에 나는 얼마 팔 거고 얼마에 할 거다 이 원칙도 또 까먹게 되고 그러면은 또 실패를 해서 나는 이번에 또 투자 실패했네 또 다음 사이클을 기다려야지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실패했던 투자를 반복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내가 기존에 투자에 실패했었다고 하면 기존에 단타를 치다 실패했었다 하면 단타 이번엔 치지 말자. 원칙 정하시고 그다음 기존엔 나 공부 안 하고 남말만 믿고 투자했다. 그러면 또 이번엔 내가 공부하자 해서 그거 지키시고 그래서 달라지세요. 하루하루 내가 달라지면 그 다음에는 실패를 하더라도 달라졌으면 이 요인들 빼고 나머지 요인에서 내 실패 요인을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가지수, 이제 경우의 수를 줄여야 되는데 여러분은 매번 실패하면서 똑같은 생활 패턴을 똑같이 하니까 경우의 수가 줄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에서 실패했는지를 모르거든요. 사업도 똑같아요. 사업도 내가 동료 코파운더들을 잘못 처음에 데리고 와서 아니면 창립 멤버들을 잘못 데리고 와서 실패를 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업적인 뭔가를 잘못했는지 뭐 투자를 일찍 잘못 받았다든지 아니면 뭔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두 번째 사업 할 때는 처음에 실패했던 내용들 쭉 열거 해놓은 것들을 최대한 다 안 한 다음에 그 다음 해야
세 번째 했을 때 성공 확률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두 번째도 당연히 높겠죠. 첫 번째 실패했던 거를 분석하고 안 하면. 근데 대부분 투자 시장의 95% 댓글에 있는 거 봐도 제가 거의 확신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기존에 실패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주식시장에도 거의 99% 돈 번 사람 못 봤거든요. 근데 실패했던 요인들을 저는 알았기 때문에 다음엔 그거 하지 말자. 그래서 꾸준히 어떤 부분을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해야겠다. 이 실패 요인들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실패 요인 분석을 안 하고 똑같이 또 하다가 단타 또 치다가 대부분 단타 치죠. 그러다가 아니면 하락장에선 안 믿다가 상승장에 가지야 외치면서 또 상승장에 깡통이 돼요. 그러다가 다음에 또 역시 사기였어 하다가 또 상승장 오면 또 사요. 이거 반복, 대부분 이 두 개가 거의 한 80%일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반복하는데 이거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내가 왜 지난번 투자 실패했는지에 대한 거를 종이에다가 하나하나 써보세요. 그러면 그것만 적어놓은 것만 요번에 피해도 여러분들이 일단은 절반 50%는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쉽잖아요. 이걸 알려드려도 90%는 또 이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투자 시장의 대부분의 수익은 소수가 다 가져간다. 이게 오늘 방송의 투자 시장의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좋은 저녁 되시고요. 그리고 비 오는 날 또 감성적으로 음악 한 곡 들으시면서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내일도 설레이는 하루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순새벽이었습니다.